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도파민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아, 그렇대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프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파민이 부족한, 그래서 머리가 수요에 비해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오는?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위험 선호적이고 제가 위험 선호적이에요. 조금만 하면 만족하면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줘서 만족해야 되는데 도파민을 받아야 되는 그릇이 원래 큰지 아니면 잘 안 나오는지 하여간 도파민이 배고파. 그러니까 뭘 주식을 해도 한 3배 해야 좀 기분이 좋을까 그냥 말까? 시총 500억 이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따블 먹는 거 뭔지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 다 사랑을 해도 아슬아슬한 사랑만 하려고 네.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보기에도. 그래서 말 함부로 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도 평범하게 살면 재미가 없거든. 아무튼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이 얘기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뇌인지 과학과의 송민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막 모르고 떠들었는데 도파민. 네. 하여튼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뭔가 보상할 때 나오는 거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한 표정을 보니까 좀 이상하네. 진짜 니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라는 표정이십니다. 기분 좋다, 리스크 일단 둘 다 탁탁 걸리는데요. 그래요? 네, 하나씩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얘기를 도파민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뭔가 예. 되게 신나고 비타민 막 팍팍 그렇습니다. 터지고 막 이럴 도파민 때 터진다. 뭐 이런. 네. 그럴 때 이제 밈이 됐어요, 도파민이. 도파민이 머릿속에 나와 기분 너무 좋아. 주로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밈이 됐을 뿐이지 예. 실제 뇌과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씩 찝어볼게요. 네. 예. 도파민이 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후각망울이나 뭐 망막이나 뭐 몸의 신장 같은 데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도파민은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가 집중된 도파민은 예. 뇌의 중뇌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도파민입니다. 다른 장기에서도 도파민이 나와요? 예. 근데 근데 뇌에서만 나오는 호르몬 그런 게 아닌 모양이죠? 자 일단 호르몬도 딱 걸리는데 네. 얘기하는 것마다 당황을 안 들어. 그러게. 네. 예. 그 일단 그 중뇌에서 나오는 게 일단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호감, 좋은 기분 뭐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짓는 도파민이 되고요. 예.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호르몬 짚고 들어가면 자 여러분 제가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 6차 교육 과정이었으면 예.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호르몬은 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데 어떻게 예. 전달하냐면 림프계랑 혈관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기, 한 장기에서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이다 예. 라고 배웠어요. 근데 호르몬은 도파민은 호르몬처럼 피 속을 따라 돌면서 다른 기관으로 가지 않아요. 뇌에서 예. 분비됐으면 뇌 안에서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호르몬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걔는?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하네요. 신경 조절 물질.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할 텐데 그 앞에 아까 나왔던 그 기쁨, 신나고 뭐 이런 것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예. 도파민 하면 사람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쾌감, 뭐 행복 호르몬 그렇습니다. 요건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옛날 연구를 통해서 쾌감이나 행복감, 헤도니아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는 도파민이 아니라 오피오이드 계열이다. 다른 그 신경 조절 물질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과학자들은 뭐 주로 뭐 객관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쾌감, 뭐 신남 뭐 이런 건 뭐 주관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파민 논문을 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많이 봤지만 그 안에서 감정하고 연관된 논문은 2007년에 도파민은 쾌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일부 들어있는 그 논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 있을 수 있지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릴 주제하고 관련이 되게 많이 학습. 있습니다. 강화학습, 학습. 강화학습. 네, 강화학습.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런 내용이다. 네, 이런 예.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니까 보면서 배워보죠.
신경 조절 물질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 신경 세포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래도 간단히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예. 네. 그러니까 신경 세포는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신경 세포 두 개가 가까이 만나서 신호를 주고받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불러요. 시냅스. 네. 네. 들으신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이 시냅스에서 물질을 딱 받으면 이 수용체라는 애가 이 물질을 받았다라고 하는 화학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되게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예. 네, 신호로 바꿔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게 전기적 신호가 이제 세포의 몸체인 세포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고요. 전기가 슉 가는 거라면서요. 예, 전기가 이제 전도체처럼 이렇게 네.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예. 근데 요때는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너무 안 작아지고 일부 이상의 크기가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 감고 있는 예. 축삭, 옛날 분들은 축삭이라고 축삭돌기 라고 배웠던 요 부분을 따라서 이제 전기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샥 전달되게 됩니다. 크기가 예. 줄어들지 않고 예. 요거를 우리 활동전이라고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다는 것인지. 어디서 배웠다는 것인지. 차교육과정. 고등학교 생물원에서 그래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네. 혹시 하셨으면. 네. 네. 그럼 그 전기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식으로 예.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동영상으로 보시면 전기 신호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건데 번쩍번쩍하고 하면 나가게 되고 쫙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전기가. 그렇죠. 쫙 퍼지고 이게 뭐 1초에 10번이다, 30번이다 이러면 많다. 예. 적다. 1초에 한두 번이다. 그럼 신경세포 활동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도파민은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했어요. 예. 그럼 이게 신경 우리가 많이 들어봤음직한 고등학교 때 들어봤음직한 신경 전달 물질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예.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은 가바나 글루타메이트처럼 1대1로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돼서 그 다음 신경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애들이에요.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신경 세포 두 개 사이에 틈이 있고 요걸 예. 시냅스라 불린다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시냅스를 통해서 분비돼서 음. 그 연결된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상대방 신경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시키거나 활동화시키거나. 반도체처럼 잘 통하게 하거나 막거나 그런 역할이에요. 반도체는 전기가 지나갈 때, 야, 넌 지나가, 넌 지나가지 마. 이렇게 지나가지 왔다, 말라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그거는 스위치 느낌이잖아요. 예. 그게 스위치 오히려 느낌이 신경 조절 아니라. 물질 느낌인데 그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신경 조절 물질이고 예. 길은 계속 나 있고요. 음. 나 있는데 어떨 때는 상대방이 끄는 거를 찬물을 보내거나 어떨 예. 땐 뜨거운 물을 보내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더 가까운 직접 같은. 지가 가는 애. 네, 직접 전달돼서 가는. 그게 신경 전달 물질. 전달 물질. 예, 전달돼서 상대의 신경세포를 억제시키거나 활성화시켜요. 끄거나 켜거나 뭐 예. 이런 쪽에 가까운 육상으로 거고. 치면 바통 직접 넘겨주니까 네. 움직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달 물질이다. 전달 직접 뭘 물질이다. 전달하는 거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스스로 거.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돼. 네, 맞습니다. 내가 전달해가 아니라 날 받아줘. 날 받아줘 그거요. 네. 예. 받아주고 그다음에 신경 조절 물질은 우리 들어보셨을 세로토닌, 뭐 노르에피네프린, 예. 네. 노르에피네프린 뭐 아드레날린의 약간 변형이 그거고 그다음 도파민 이런 애들이 신경 조절 물질이에요. 신경 조절 물질은 원투원이 아니라요. 예. 야 주변에 다 받아 지금 날씨가 바뀌었어 아, 이런 그래. 느낌이에요. 뿌려주는 거. 네. 예. 원래 이제 뭐 바통 전달하고 뭔가 하는 일이 있는데 예. 뭐 길을 미끄럽게 만든다든지 비를 내린다든지 환경을 바꿔주는 분위기 애들이에요. 바꾸는 거, 백뮤직 같은 알겠어요. 거구나. 예. 그러면은 뭔가 원래 하던 애들의 활동이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달라지니까 말 그대로 조절해 주니까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 이 도파민 신경 조절 물질이라는 걸 아는 게 도파민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조절 물질이다. 네. 아, 그러면 도파민을 이해하려면 예. 얘가 어디서 뭘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면 도파민을 이해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문제가 되게 간단해지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도파민이 어디에 분비되느냐가 그래서 뭘 조절하는가가 도파민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신경 조절 물질들의 분비된 영역들을 보는 건데 와. 여기 요 부분들이 초록색이 도파민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나와서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나와서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여기에 줄무늬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파민 분비를 제일 많이 받아요. 예. 이 부분이 강화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강화학습.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 앞에 전전두엽 우리 한번 이마 뒤쪽에 있는 요 부분으로도 갑니다. 요 부분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도파민이 의사결정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화학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를 야 너 이거 하면 되게 좋아 라고 말해주고 학습 그쪽으로 자꾸 학습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그러면 그거 궁금해하시는 게 그 내용이니까 그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예. 도파민이 여러 가지 하는 작용 중에서 제일 많이 좀 깊이 증거가 많이 확실한 증거가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 도파민이 예측 오류라는 걸 신호함으로써 강화 학습을 이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측 오류를 네. 예측 오류를 예측 오류 모양의 어떤 신호를 모양으로 도파민 활동이 움직이면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예측 오류가 클 때는 도파민 활동이 많아졌다가 예측 오류가 적을 때는 도파민 활동이 작아졌다가 하면서 그렇게 변함으로써 강화 학습이란 활동이 잘 일어나게 만든다. 예측 오류라는 게 예상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상이 이럴 거야. 나 저기 가면 맛있는 거 있을 것 같아 하고 갔는데 맛집이라고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예. 예측 오류가 그러면 예측 예측 오류가 커지죠. 있죠. 커졌죠. 네. 음의 방향으로 커지겠죠. 예. 그렇죠. 별로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맛있어. 그것도 그럼 양의 방향으로 예. 크겠죠. 예. 근데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예상한 맛이 나왔어. 예측 오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참 이 경우에 내가 언제 배워야 되냐면 예상하고 다를 때 내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든 틀리든. 내 예상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측 오류라고 하는 거는 강화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예측 오류를 도파민이 딱 그만큼 신호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함으로써 예. 우리의 행동 전반을 조절해서 예측 오류에 우리가 강화 학습이 잘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예상보다 좋은 건 더 하고 덜 안 좋은 건 안 하고. 아니 가봤더니 맛집이 아니라 개판이야. 그럼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오죠. 아 적게 나와요? 네. 적게 나. 그러면 실패야. 리워드가 없어. 네. 너무 속상해.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 그래도 적게 나오고. 되게 맛있는 되게 말씀 많이 나와야죠. 양의 그러니까, 예측 오류니까. 원숭이한테 예. 야, 요거를 뭐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원숭이한테 요런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나서 예. 요 타이밍에 주스를 줬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학습되고 나면 이제 요 그림만 봐도 막 핥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실험을 좀 바꿔봤어요. 요 그림에다가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줘요. 예. 그리고 하던 대로 그 주스를 줬습니다. 네. 그럼 원숭이 하던 대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핵심적인 부분은 요 세 번째 줄입니다. 얘만 두 보여주면. 번째 더했던 것만 보여준 보여줬어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안 핥죠. 예. 요 가로선이 핥는 건데. 음흠. 왜냐하면 얘는 두 번째 실험에서 얘는 더해졌지만 얘가 일으키는 예측 오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왼쪽에 있던 요 뭐 테니스 코트 같은 뭐 이런 그림만으로도 예. 주스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번째 더해진 데는 뭔가 정보 추가된 그렇지. 보상이 기대감이 들어가고- 없어. 기대감이 그렇죠. 제를 보면. 예. 기대감을 더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아무 학습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예측 오류가 이만큼 강화 학습에서 중요하다. 예측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학습을 못한다. 맛집이라고 예상하고 갔는데 예상한 맛이 나오면 학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난 만큼의 우리가 학습하는 건데 음. 그 예상을 벗어난 만큼을 도파민이 신호해 준다. 자, 도파민이 분비가 됐어요. 네. 근데 분비가 돼서 끝난 게 아니라 나 도파민 받았어라고 하고 그거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는 애를 수용체라고 불러요. 예. 그럼 요 그림에서 보라색 요게 도파민이 요 노란색 이거 뭐 막대기 여러 개 있는 이게 수용체인데 예. 얘가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물질하고 이렇게 수용체가 결합을 딱 하면 예. 이 수용체 안쪽에 원래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3개짜리 덩어리가 있는 이런 물질이 붙어 있는데 예. 평소에는 뭐 GDP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가 수용체랑 딱 결합하는 순간 세포 네. 안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예. 세포 안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고 확산되면서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 근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 도파민 수용체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애는 D1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애는 D2 타입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도파민을 받아도 그렇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도파민을 받아도 어떤 애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예. 좀 이렇게 신경 세포들 사이 연결도 좀 세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예. 어떤 애는 도파민이 좀
분비가 되고 하면 활동이 좀 더 낮아지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는 오히려? 거죠. 네, 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지금 도파민 분비가 내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 그럼 많이 나오면 D1 라이크 수용체가 이 흥분성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흥분해요. 아 기분 좋아. 내가 예상했던 더 좋았어. 네. 어. 그러면 좋다. 얘가 이렇게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전전두에 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야라는 정보랑 내가 지금 뭘 해야 돼라고 하는 정보가 줄무늬체에 있는데 예. 요거 두 개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게 됩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 요 D1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예. 그리고 만일에 내가 맛집인 줄 알고 갔는데 맛이 없어. 예. 그럼 도파민이 억제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억제가 되면은 얘들 사이에서 활동이 요거 둘 사이의 연결이 약화되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맛집이어서 더 맛있는 거 할 때는 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예. 맛집에 갔는데 맛없을 때는 요 행동을 억제하는 쪽으로 바뀌게 돼. 야, 이제 맛집 찾지 마. 예. 라고 되겠죠. 예, 이거는 맛집이 아니야라고 말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신경 강화 학습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대보다 좋으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너 이런 행동을 자꾸 해야 돼. 네. 라는 식으로 이제 뇌가 작용하는 거고. 네. 그 실패를 했다. 네. 맛집인 줄 알았는데 엉망이었어. 네. 그러면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유인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행동을 이제 더 이상은 그 맛집 간판을 봐도 가고 싶다는 행동을 생각이 일으키지 안- 않게 되는 거죠. 어. 네. 주식을 샀어. 음. 오를 것 같으니까 샀겠지? 근데 올랐어. 근데 올라. 예상보다 더 올랐어. 그럼 도파민이 나와. 나옵니까?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지. 기대보다 더 높은 높은 게 보상이니까. 나왔으니까. 그렇죠. 기대보다 더 높았으니까 야 주식이라는 건 계속 해야 좀 돼. 짜릿해서 또 밤새도록 하고, 해야 또 돼. 하고 또 해. 어. 근데 기대보다 망가졌어. 안 와. 박살났어. 그럼 안 나와요? 안 나오 도파민이 꺼지게 안 나오죠. 되겠죠. 그 안 나오면 주식이라는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누군 생각한다. 살 때마다 자꾸 오르면 그 사람은 더 계속 주식을 또 사고 하게 되고 예. 샀는데 몇 번 실패하면 에이, 야, 내가 이거 아마 안 해. 이렇게 나- 된다. 거기에 약간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줄무늬체 영역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예. 방금 말씀드린 좋은 결과 있으니까 또 해야지는 예. 중간에 뭐 도르설 미디얼 스트라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 위쪽 중간 부분에 줄무늬체에 관련이 돼요. 예. 근데 내가 하다가 보면 뭔가 좀 더 숙련되고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중간에 양쪽에 있는 돌설 아. 레터럴 스트라텀이라고 하는 영역에 관련, 줄무늬체라고 하는 영역에 관련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뭔가 안 좋은 결과지만 왠지 해보고 싶고 뭔가 좀 요 주식 때 좋은 결과를 봤는데 요 주식이 아니라 요것도 그럼 해볼까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동기부여되는. 호기심. 왜냐면 지난번에 먹었으니까. 그렇죠. 음. 그런 거는 좀 다른 요 밑에 있는 배측이라고 해야 되나? 요 아래쪽 벤트럴 스트래텀하고 관련이 되게 됩니다. 예. 그거 관련된 실험 잠깐 보여드릴게요. 행동을 강화하는 거는 뭐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도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뭐 예. 구체적으로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BTA라고 하는 위쪽에 요 영역도 있고 뭐 SNC라고 하는 영역도 있는데 방금 했던 행동 또 하고 하다가 보면 잘하게 되는 거는 요 SNC라고 하는 영역의 도파민하고 더 관련이 있고요. 예. 뭔가 동기부여하는 거 왠지 리스키해도 내가 좀 해보고 싶고 내가 좋았던 거랑 관련되게 생겼어 하는 걸 해보고 하는 거는 BTA 도파민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예. 혹시 광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광유전학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그 뇌 속에 도파민 유전물 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1ms 이내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타이밍으로 딱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광유전학이라는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실험 어떻게 했냐면 쥐가 레버를 누르면 요 뒤에 파란색 보이잖아요. 예. 요 파란색만큼 도파민 신경세포를 활성화되게 해준 거예요. 누르면. 네, 예. 누르면. 그러면 위쪽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동기부여나 위험 추구 이런 거랑 관련된 도파민이고 예. 밑에 거는 했던 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를 다시 하게 하는 강화학습하고 예, 조금 더 예, 관련된 예, 도파민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적당히 좀 누르기는 누르죠. 근데 위쪽에 있는 동기부여랑 관련된 애를 보면은 그 지금 색깔이 노랗고 빨간색일수록 더 열심히 누르는 거거든요. 예. 노랗고 빨갈수록 열심히 누르고 까말수록 안 누른 거예요? 안 누르는 거죠. 그 얘가 훨씬 많이 눌렀네요? 미친 듯이 누르는 거죠, 예. 거의. 네. 어. 안 먹고 안 자고. 그래서 얘는 동기부여 쪽에 실제 행동을 일으키는 쪽에 관련이 되고요. 밑에 거는
내한테 좋은 결과를 줬던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근데 왜 위에 것만 눌러요, 쟤는?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거. 둘 다 좋은 건데 예. 그 차이를 보여드린 걸 여기 할게요. 예. 여기 쥐가 요 레버를 누르면 질문하는 네. 건가? 예. 보상을 줬어요. 보상을 줬는데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예. 하나는 원래 레버 그대로 두고요. 하나는 레버 위치를 샥 올렸어요. 예. 네. 그럼 원래 거랑 달라졌죠, 어쨌거나. 예. 그렇죠. 그럼 어때 거랑 달라졌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 하던 걸 잘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SNC라고 하는 강화학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원래 누르던 걸 그렇지, 계속 그렇지. 눌러. 네, 예. 강화학습이니까 좋았던 예. 것도 하는 예. 거니까. 그렇지. 근데 VTA는 어때요? 동기부여라고 했잖아요. 음. 올라간 건 어쨌거나 아까 그거랑은 다르단 다른 말이에요. 거지. 예, 그렇지. 예. 다르지만 그래도 왠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왠지 보상이랑 관련이 있을 것 그래, 같은 내가 뭔가- 저런 짓을 잘해.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어. 아니 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왠지 이 주식을 해봐도 돈이 더 될 것 같아. 그렇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이닉스랑 먹었으면 하이닉스를 또 사야지. 저- 왜 삼성전자를 자꾸 들먹이냐고. anyway, 예. 그러니까 저는- 누가 더 많이 눌렀어요, 저 실험 결과? 저 실험 결과 지금 눌러는 비율을 보면 올라가 있는 거 요걸 눌러는 걸 보면은 예. 원래 하던 거에는 둘 다 차이가 없었고요. 예. 근데 더 높이 올라가는 거, 변했는 거를 더 열심히 누른 거는 이제 BTA 아까 말씀드린 위험이나 동기부여랑 관련된 쪽. 강화학습에 관련된 도파민만 자극한 애들은 익숙한 것만 했고 예. 강화학습만이 아니라 동기부여 쪽에 관련된 도파민을 자극한 애들은 둘 다 한 거죠. 도파민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죠. 도파민은 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의 위치가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는 S. 하던 걸 자꾸 더 하고 싶어 하는. 네, 잘하는 좋은 걸 결과를 하고 낸 거를 싶은-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생쥐의 뇌에 도파민 분비하는 곳에 A와 B가 각각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예. 그런 한쪽 그룹은 그러니까 하던 거 계속하는 쪽을 자극해 놓고 보내봤더니 새로운 것보다는 올드한 익숙한 거를 많이 누르더라. 그런 네. 겁니까? 네, 그렇죠. 그죠. 또 다른 그룹은 다른 뇌의 다른 곳을 자극시켜 놓고 얘다 가봐라 그렇지. 라고 그렇지. 했더니 그렇지. 요 그룹은 이상하게 새로운 버튼을 누르더라 어. 라는 겁니까? 새로운 버튼도 누르고 기존에 눌렀던 것도 누르고. 두 번씩 누르는 거야? 얘 이것도 한번 누르고 얘도 한번 누르고. 네. 그러니까 그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음.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 뇌에서 하던 것도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것도 작용하고 새로운 걸 궁금해하는 거에도 작용한다. 네. 그거죠? 네. 아. 강화학습이 사실은 제가 네. 강화학습의 도파민이 중요하다고 말한 건 그거예요. 강화학습의 음. 핵심 부분은 네. 나한테 좋았던 거를 더 잘하고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나한테 좋은지 뭔지 뭐 일단 경험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도파민인 거죠. 아. 그럼 둘 중에 어떤 도파민이 나올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에는 그런 A라는 도파민은 익숙한 거를 자꾸 하려고 하고 아니, 재밌는 걸. 도파민이 하나라니까. 도파민은 하나다. 도파민은 하나인 게 맞고요. 질문하신 게 맞습니다. 둘 그죠?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비하는 영역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나오는 도파민은 새로운 거 하고 싶고. 네. 그러면 이 봐요. 어제 예를 들면 제가 여자친구를 만났어. 되게 재밌게 지냈어. 오늘도 또 보기로 했네. 그래서 그녀를 만나러 가. 그럼 나는 즐거워. 그 이유는 어제 어제 즐거웠으니까. 강화된 것 때문에 즐거운 거죠. 네. 그런데 길 가다가 새로운 여자를 새로운 만났어. 여자를 만났어. 어. 우연히 봤어. 네. 말 걸고 싶네. 네. 그럼 나는 말을 걸러 가기도 하고, 에이 어제 만났던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놈은 어제 그녀를 보러 가고, 네. 또 다른 놈은 새로운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차이를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어떻게... 겁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음. 골든 진짜 뭐 몇백만 불짜리 퀘스천입니다. 네.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한테 가는 분은 뇌에서 다른 영역이 자극된 도파민이 나와서 그 짓을 하는 거고, 네. 무시하고 어제 만났던 그녀를 만나러 가는 친구는 다른 곳에서 나온 도파민에 오히려 지배를 받아서 그걸로 가는 거다. 그런다고요? 네, 네. 그거를 뭐 도파민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네, 메이팅을 도파민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아까 요 BTA라고 한 영역이 더 많이 관련돼 있고 하던 거 더 잘하고 하는 거는 그럼 사람마다 그러니까 잠깐 사람마다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돌쇠형이 있고 바람둥이형이 생긴 그래. 거야. 이- 도파민의 그 얘에 따라서. 어디서 도파민이 잘 나오는지는 정해져 있군요. 어.
성향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성향은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연애 같은 경우는 도파민보다는 그 바소프레신이나 다른 물질이 더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여도 맛집도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 한 번 가서 맛있었어요. 그럼 네. 그 집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맛있어도 또 딴 데 가. 익스플로레이션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다르죠. 그게 그 도파민의 그 분비되는 약간 그 성향? 성향. 예, 이런 게 다른 거죠. 다를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그래라는 것을 굳이 도파민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 사람은 도파민의 종류 중에 익숙한 것에 한번 경험한 즐거움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그쪽 부위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더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고 저렇게 새로운 거 찾는 사람은 우연히도 뇌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도파민, 약간 성격 다른 도파민이 네. 더 지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네.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하나는 화동과 잘하는 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거 하는 건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새로운 거 하는 것도 강화학습에 포함된 용어예요. 둘 다 강화학습이에요? 예. 우리가 잘 살려면은 하던 것도 해야 되지만 가끔 탐험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레이션은 새로운 거 하는 거, 예. 익스플로이테이션 하던 거 하는 거라고 하는데 예. 이 균형이 사실은 강화학습 인공지능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아직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성 탐사 로봇을 보냈다. 보냈는데 안전한 길만 다니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가끔 탐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언제 어떨 때 탐험을 하고 언제 어떨 때 내가 쓰던 거 알던 길만 다녀야 될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조종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무인이에요, 무인? 조종사는 무인, 그렇다 쳐요. 무인도 무인으로 그렇지만 사람은 난 언제 어떨 때 뭐 새로운 거 먹기로 하고 어떨 그러니까 때 먹던 거 하게 그게 할까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로 가야 되는데 왜 난 오늘 자꾸 여기에 끌릴까? 정신 차려보면 여기고. 그래서 김유신이 그래서 에마의 목을 친 거 아닙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술집으로 오라고 그래. 지가 가놓고 괜히. 네. 근데 그게 도파민의 같은 두 가지 작용이다. 네. 근데 그걸 조절하는 방법은 인류가 아직 발을 못했나 봐요. 그것만 싹 조절해주면 지루한 일만 계속하고는 친구한테 창의적인 일을 시킬 수 있고 너무 창의적이기만 한 친구한테 진득한 성실함을 주입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절할 수 있을지도 일단은 의문이 많고 사람인데다가 해서 좀 많고 언제 어떨 때 익스플로레이션 해야 될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뭐 생물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요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하는 문제 자체가 안 풀렸어요 아직. 그게 무슨 말이죠? 언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리고 많은 뇌과학 연구자들은 인간을 강화학습을 하는 주체라고 봐요. 강화학습의 그렇죠. 누구?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존재다. 그렇죠. 네. 인공지능도 그렇다고 봐요. 예. 그럼 어쨌거나 이 둘 다 강화학습을 하는 주체가 언제 탐험을 하고 언제 쓰던 거 쓸지를 잘 결정을 할 줄 알아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 있죠. 그래. 네. 근데 그 문제가 안 풀렸다고요. 언제 얼만큼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고 언제 얼만큼 가장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탐험하고 하는 그 최적점을 네.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최적값이 없네.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성실한 것만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창의적인 것만도 답이 아니고 그렇죠. 대충 섞이면 좋은데 그 황금 비율을 우리는 못 찾았다. 네. 뭐 중간만이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니까요. 그 필요한 값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렇지. 막 의사가 막 창의성 발휘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독가스도 치료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도파민이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게 도파민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다. 도파민은 그럼 뭐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을 때만 나오니까 왜 러닝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나? 그거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는 도파민이 아니라 다른 도파민이 아니라 다른 거였죠. 무조건 그냥 도파민이라고 말아. 무식함의 그 부작용이 이런 거야. 하나 배우면 다 그걸로 밀어붙이는.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가 얘 있더라. 도파민은 그러면 기대보다 좋았느냐 나빴느냐 항상 그걸로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행동을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꾸 딴 눈을 팔고 막 네 맘대로 하려고 해. 창의적 인간한테는 이렇게 해단치고 너는 답답하 맨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니? 좀 새로운 것 좀 해봐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되는 거네요. 지 도파민이 그렇게 나와서 행동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 체질이 그런 걸. 뇌가 그런 거 하고 네.
내가 피드백을 받아서 그 안에 뇌 회로가 어떻게 바뀌어가 하는가는 예. 몰라요. 그렇죠. 나도 모르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세게 말하면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세게 받아들이면 마음 딱 닫아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것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저렇게 해야지는 좀 다른 문제예요. 또 분리해야 다르다. 돼요. 근데 궁금한 점이 네. 박사님, 이 도파민은 뭔가 기대값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내가 네. 뭔가를 기대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딴 여자를 만나는 걸 기대했어요. 네. 근데 만나보니까 별로야. 네. 그러면 도파민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면 네. 아, 내가 딴 짓을 하면 되게 별론 거구나. 그런 학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습이 이어지면 그러면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서 자동으로 야, 딴 짓은 하지 말고 한쪽 길로만 가자.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일반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의 나름일 것 같아요. 그 딴짓을 내가 어떻게 범주화하는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네.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바람을 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네. 그럼 그게 강화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야, 강화학습- 이건 진짜 좋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생각하고 더 그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작동에 의해서 내 경험에 따라 내 행동이 내 결정된다면 행동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 행동을 교정하려면 어. 거기에 따른 반대의 뭔가 그 나쁜 경험이 있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된다. 네, 나쁜 경험이 경험이었고 있어야- 그게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면 근데 그건 당연하지. 어. 그럴 것 같아요. 그치. 그런 학습을 만들어주는 기제가 도파민이군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네, 학습하도록 만드는. 그렇죠. 그 강화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심지어 음.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 연구자들이 쥐를 그냥 그 운동장 같은 데 풀어놨어요. 예. 풀어놓고 예. 쥐가 어떤 특수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쥐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행동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도파민 신경세포를 자극했어요. 네. 그럼 신기하게도 다음에 그 똑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강아지 훈련 시킬 때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을 진짜 안 듣다가 내가 바라는 행동을 할 때마다 간식 주면 이상하다 이럴 때 주네 하면서 지도 막 하다가 또 하고 하면 3번만 하면 아 요거 해라는 뜻이구나라고 그렇죠. 알아듣죠. 딱 그렇게 되죠. 어.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도파민이 강화학습만 그러니까 강화학습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탐험이라든가 네, 네. 예. 뭐 위험 리스크 테이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화학습 범주에 들어가서 예. 좀 이렇게 도파민이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도파민의 여러 활동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예측 오류를 신화하는 거고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연구하면 굳이 그 나쁜 경험으로 요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는 경험을 굳이 안 하더라도 무슨 약물을 주려 한다든가 라고 해서 고기만 어떻게 딱 억제할 수 있으면 하루 그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창의적으로 바꾸길 수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맨날 바람만 피려고 하는 바람둥이들도 굳이 그 결과로 엄청난 쇼크를 받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바람 피는 사람 누가 먼저 얘기했어? 그러니까 약으로 다스릴 수 있겠네요. 기전이 힘들죠. 발현됐으니까 알려졌으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의 그 분비를 받는 영역마다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줄무늬체만 얘기했는데 전전두엽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도파민 수용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약을 줬는데 여기 작용해. 나는 여기 작용하고 싶게 하는데 여기도 작용해. 아, 그렇겠네. 아,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똑같으니까. 네, 물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뭐 바람 피는 거에 대한 특정한 맥락에 대한 그 내용을 조절하고 싶은데 예. 저 약을 먹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상 맥락 같은 거 없이 뭐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이제 엘도파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도파민 농도를 높여서 움직임을 쉽게 해주는 약을 먹게 되면 예. 이분들이 이제 도파민이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높아지면 좋은데 안 그렇고 다 높아지니까 그 도박 중독 뭐 이런 거에 빠질 위험이 좀 높아집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야. 그러면 제 사람이 약간 기대감이 없으면 도파민도 안 나옵니까? 맛집을 갔는데 예를 들면 난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멍 때리다가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관 얘기를 맨 처음에 드렸는데요. 예. 그 의식적인 것도 주관이잖아요. 의식적인 기대감도 주관이잖아요. 예. 그 기대감하고 실제 뇌 속에서 내가 이걸 봤으니까 요걸 예상해라고 하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예, 아. 다를 것.
예상값이 있는 거군요. 뇌의 예상값. 그렇죠. 뇌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학습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예. 다음엔 이게 나오더라는 이런 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세포들한테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되는 어떤 영역이 누구는 잘 발달돼 있고 안 있고에 따라서 똑같이 강원랜드에 3번 갔어도 도박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그러네. 건가 봅니다. 그러네. 뭐 발달이라고 하면 좋고 나쁨으로 표현이 돼서 좀 조심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중독에 있어서는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알려져 있어요. 네. 예. 근데 왜 당연하겠죠. 내가 좋은 결과 준 거 계속 하게 만드니까. 그렇지. 예. 근데 도파민이나 뭐 약물만으로 중독이 되는 건 아니고 좀 또 다른 결과에 의하면 소시오 이코노믹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일수록 중독에 더 잘 많이 빠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네,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뭐 다른 뭐 보상 경험이 적기 때문인지 어떨지는 그렇죠. 몰라도 상대적으로 그 즐거움이 훨씬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고 싶기는 해요. 그 두 가지 요인들 둘 다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중독을 치료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해서는 안 될 거에 또 손이 가려고 할 때 예. 도파민을 섭취하면 되겠네요? 아닙니까? 일단 도파민을 먹는다고 해도 뇌로 가지는 않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 L도파라고 해서 도파민 전구체를 먹어서 예. 뇌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강화를 시키려고 하면 내가 특정하게 무슨 행동에 대해서 네. 강화를 시킬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약은 먹고 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강화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네. 애매하죠. 부정확해지죠. 네. 보통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문제입니까? 적게 나와서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가 됩니다. 둘 다 문제예요? 네. 너무 많이 나와도 도박 중독 같은 게 걸리는 거고. 예, 조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절이 어디선가 뭐 수용체가 분비량도 문제고요. 수용체가 너무 적거나 많아져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 분비된 도파민을 제대로 청소를 못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다 문제가 되고 조절이기 때문에 미세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양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너무 적은 거는 파킨슨병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예. 그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대량 죽어 나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뭐든지 의욕이 안 생기겠네요. 의욕이 안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움직임을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도파민 분비가 안 되니까. 움직임이 느려지고, 네. 매번 왜 그거랑 도파민이랑 관계 있는지는 잘 이해는 못했는데 네. 도파민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은 물질 나와서 계속 기분 좋게 만들어서 또 하게 하는 뭐 그런 거라면 그게 파킨슨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손발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게 파킨슨병일 텐데. 네, 오늘 좀 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네, 그게 여태까지 굉장히 좀 안 풀리는 곤란한 질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작년 가을에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파민이 잔잔한 평소 수준의 농도, 그 농도는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네. 뭐 우리가 보상 예측 오류가 발생해서 생기는 뭐 이런 굴곡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나한테 좋았던 거 더 열심히 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거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학습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 같다. 예.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적정량이 안 돼 버리면 아예 그냥 안 돼 버리면 학습이 뭔가 틀어지게 되겠고 예. 그다음에 그 평소 수준 유지조차 안 되게 되면은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움직임 자체도 느려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거 기본 뭔가 도파민이 아예 없으면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싫고 불가능해지더라라는 뜻이시군요. 그럼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게 다 학습하고 관련이 있는 뇌의 근육의 학습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 뭔가 전기가 통해야 뭐 휴대폰도 작동을 하듯이 뭐 그런 얘기가 났네. 네, 학습 모든 움직임이 사실은 애기들 처음에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게 학습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런데 오늘의 주제로 뽑아주신 도파민이 부족하면 머리가 나빠지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주제로 뽑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파민은 줄무늬체의 도파민이고요. 전전두엽으로도 도파민이 갑니다. 예. 예. 잠깐만 요 자료 예, 예. 화면 보여드리면요. 지금 사람의 뇌가 발달하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태어나기 전 단계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태어나서 쭉 나이를 먹는데
도파민 신경세포가 나오는 영역은 아까 중뇌, 뇌 중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경세포 축삭돌기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이제 뇌 전전두엽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먼 거리로 가는 축삭돌기 발달하고 요런 기간이 보시면 어때요? 20대 초반까지 이거 만 나이거든요. 예. 20대 초중반까지 계속 발달을 하는 거죠. 신경이 예, 신경세포 축삭돌기가 이렇게 예. 전전두엽으로 가는. 예. 그래서 요 기간이 되게 길고 요 과정이 되게 우리의 그러니까 판단 인지에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ADHD 같은 거. 예. 그래서 주의 집중의 도파민이 되게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이라든가 감각 인식하는 이런 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현병도 요 발달하고 물려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이 드러난 onset이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때가 많고요. 예. ADHD도 아기 때 많다가 초등학교 때 나이 들면서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그게 이제 지능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DHD 왜요?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잖아요. 예. 그 집중력이 낮으면 지능이 기가 어렵겠죠. 예, 인지 예. 능력을 활발하게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지능하고는 높아지기 그러면 그 어렵겠죠. 집중력도 지금까지 배운 도파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도파민인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 줄무늬체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뭔가 위치들이 많아요. 네. 위치가 많다 보니까 도파민 농도가 슉 올라갑니다. 예. 슉 올라가고 도파민 청소해주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쭉 올라갔다가 슉 떨어집니다. 도파민 예. 놀이터네 줄무늬체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예측 오류가 많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은 그거를 반영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줄무늬체 그럼 안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에 일어난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예. 그 타이밍에 일어난 행동을 억제하고 그렇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뭔가 조절하기가 좋아요. 예. 근데 전전두엽은 어떤가 하면은 분비하는 곳의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고요. 도파민 청소해주는 애들도 적어요. 서서히 떨어집니다. 몇 분 네. 동안. 예. 그럼 이제 뭐 하기 좋냐면 뭔가 집중력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절하기에 훨씬 예. 더 좋은 예. 좀 지속되는 상태를 조절하기에 좋은 게 됩니다. 예. 좋은 게 되고 전전두엽 조절하기는 뭐가 좋은가 하면 도파민 농도가 좀 적당히 높을 때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신호만 뇌 속에서 잘 나타나고 예. 짜잘한 애들은 그냥 다 꺼버려요. 예. 다 꺼버리니까 내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네. 도파민의 양이 적절하면 예, 적당히 높으면. 적당히 높으면 잡생각을 없앨 수 있다. 예, 내가 한두 가지만 집중하기 좋게 되죠. 예. 근데 너무 많으면 음. 어떻게 되냐면 뭔가 여러 가지를 내가 동시에 막 산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예. 네. 어떤 의미로는 창의적이기 좋은 상태가 되죠. 예. 산만하겠네요. 산만하지만 산만하다. 평소에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도 생각도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겠죠. 되니까. 네. 혹은 또 너무 적어도 되게 산만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집중이 아예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요. 음. 예, 예. 야, 이게 너무 많았을 때의 산만함과 너무 없을 때의 산만함은 좀 다른 느낌. 다른 느낌이 느낌이죠. 있네요. 예, 예. 오케이.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요 도파민이 이제 주의 집중하고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ADHD에 도파민이 관련이 되는 거죠. ADHD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도파민이 적어요? 적은 게 보니까 제일 문제 같은데. 그 도파민이 많고 적은 상태라는 건 왜 발생하냐는 질문입니다. 예. 선천적이냐? 밥을 많이 먹으면 되냐? 어떤 상황에서 많거나 어떤 상황에서 적은지를 알아야 나 도파민이 좀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적은 상황으로 자꾸 유도하면 되는 거고 예. 필요하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정 보니까 약간. 사람마다 이제 다르고 예. 뭐 문제가 된다고 하신 상황의 근거는 예. 방금 말씀드린 파킨슨병, 예. ADHD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ADH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달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순서가 조금씩 안 맞고 속도가 조금 안 맞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기보다는 약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만일에 뭐 그래도 굳이 뭐 내가 조절을 하고 싶다 해서 떠오른다면 이제 쇼츠 같은 거 요즘 중독 많이 되시잖아요. 예. 적어도 일단 쇼츠를 볼 때 도파민 분비가 그냥 긴 우리 지금 여기 언더스탠딩 같은 예. 긴 영상을 볼 때보다는 이렇게 팍팍팍 뛴다 좀 더 활동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그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 그 행동이 강화된다고. 그럼 그럼 내가 내가 자꾸 쇼츠만 보겠지. 그렇죠. 그럼 안 봐야죠. 네.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어야죠. 쇼츠 보는 앱을 핸드폰에서 지우거나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잘 나오고 항상 많은 사람과
그 반대인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각자 사람들은 도파민의 양은 타고났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가 각각 달라서 아우 얘는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서 이러네. 얘는 도파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장단점이 있네. 이런 게 있습니까?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영역마다 다르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특징 하나만 가지고 도파민이 많다고 해서 하면 이제 한꺼번에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보는 영역은 특정 영역과 관련된 도파민의 기능만일 거기 때문에 그걸 도파민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그거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 타고나느냐 만들어지느냐의 문제가 같은데 예. 유전학자한테 물으면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 저는 신경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예. 타고나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이 둘 다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도파민이 얼마나 분비되나 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느냐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기대를 하고 보상을 받고 되게 좋았네. 뭐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도파민이 잘 분비되는 훈련을 받아왔겠군요. 뭔가 하여튼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내가 많이 경험했다. 그럼 도파민이 그동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츠를 아까 볼 때 쇼츠를 보면 저 재밌네 싶어서 밤새도록 쇼츠 보는 친구도 있고 똑같은 쇼츠를 보면서도 한 3개 보면 뭐야 탁 내려놓고 그냥 자는 애가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왜 나타나냐는 거죠. 이게 쇼츠를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게 도파민 때문이라면 얘도 계속 보고 나도 계속 봐야 되는데 체력이 허락하는 한. 근데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흥미의 문제로서 어떤 친구는 계속 보고 어떤 친구는 보다 말고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바람기라고 하는 것도 도파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면 어떤 애는 매번 바꿔가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어떤 애는 안 그렇고 그런 차이가 결국 도파민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면 이거는 원인이 뭐냐? 원래 많은 놈이라 그러냐? 아니면 같았는데 그게 뭔가 자꾸 자극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거 발달한 바람에 그렇게 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할 때 그걸로 잘 조절을 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몰라 뭐 몸속에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정도인지 뭐 그것도 뭐 성과 있는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만 일단 니즈는 이해를 했고요. 예. 그 니즈는 이해를 했고 내가 뭔가를 보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는 그 도파민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허브가 있잖아요. 예. 연결을 되게 많이 해요. 도파민이 대표적인 싱크허브입니다. 네. 도파민 BTA랑 SNC가 예. 무슨 말이냐면 뇌에 되게 많은 영역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정보를 조합해서 예. 그 조합의 결과로 예측으로 신호를 낸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조합의 과정에서 내가 살아온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반영되는 거겠죠. 그렇죠. 반영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죠. 컨트롤되지 않은 실험 환경에서 사람이 뭐 이거 도파민만 가지고 행동을 다 살아온 설명할 수 결과다. 있다. 살아온 그냥 결과다. 결과. 예, 예. 아. 결과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떻게 그 식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케이 할 그러면 예를 들면 쇼츠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얘는 끝없이 봐. 그런 친구는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는 도파민에 대한 갈구가 더 강한 친구일 텐데 그러니까 계속 보겠죠? 도파민에 대한 갈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나서 그 쇼츠를 봤을 때 도파민이 네. 남들보다 많이 나왔고 네. 그 많이 나온 게 남들보다 더 센시티브하게 그러니까 예, 반응하고 반응하고. 그치, 예. 즐겁겠지. 그러니까 더 이제 많이 나오는 회로가 거겠지. 그럴 수도 반응이 있죠. 있고 예, 예. 그런 것도 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경험이 쇼츠 말고 내가 내 인생에 즐거운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것만 안 보고 다른 것도 하게 되겠죠. 쇼츠에 대한 기대값이 낮은 거지. 근데 봤더니 너무 재밌어. 그럼 쇼츠를 잘 안 보는 친구는 다른 요거 말고 다른 다른 게 거에서 재밌는 게 도파민이 많아. 잘 나오기 네. 때문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그럴 수 있지. 있지. 그럴 수 있겠네. 인생은 기대값이 낮았는데 쇼츠를 보면 그래 이 프로는 계속 쇼츠 보고 얘는 곧 너무- 런닝하러 나가겠지.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파민이 많이. 그거는 그 사람 환경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럼. 네,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머리가 되게 자두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해야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광고 보면 광고 따라하고 유튜브 그다음에 뭐 나올지 보여주면 이렇게 따라가기도 반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환경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송 박사님은 이런 저 구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작동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네, 통 모르는 전화 안 대표에 비해서 네, 요 지식을 네. 삶에 좀 적용하기도 하십니까?
네, 많이 적용하고. 어떻게 예를 적용 들면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주세요. 네. 너희들은 도파민이 아까 그 동기부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동기부여는 뭐 수능 100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압박감. 그쵸?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동기부여는 행동을 바로 일으키는 거, 레버 바로 당장 누르는 거랑 더 관련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를 한다고 할 때 긴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응. 긴 목표는 뭐 그냥 염두에는 두되 내가 동기부여를 할 때는 요 바로 다음에 내가 지금 그쵸. 그 다음 순간에 얻을 만족감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 10km를 달리기를 하자라고 해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네. 야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으러 뛰어가자. 이거 하는 게 좋다. 혹은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볼 것인가 당장 달리기를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걸 할 때 예. 나는 수능 달리기 100일 목표를 세우겠어가 아니라 당장 달리고 나서 그 상쾌한 기분이 드라마 1시간 보고 났을 때 기분보다 더 좋을 거야.처럼 시간을 단축시켜서 짧게 네, 짧은 짧게, 목표로 세워서 짧은 목표로 예, 단타를 여러 번 그래야 내가 그쪽으로 행동하게 한다. 네. 그게 강화 학습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이거죠. 네, 그게 도파민의 그 움직이는 타임 스케일에는 더 맞는 거죠. 짧은 성공을 해야 자꾸 더 하고 싶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작은 성공을 여러 번 하도록. 네. 그렇게 작은 행동을 강화하고 강화하도록. 그래야 자꾸 더 즐거워진다. 작은 성공이 더 즐겁게 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하고 있게 만든다. 즐거운 기분하고는 별개로 강화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의 효과에 네. 그 타임 스케일하고는 더 잘 맞아 들어간다. 아. 왜냐하면 도파민이 몇 년씩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한 번 분비되고 나면은 그 행동 딱 강화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즐겁다는 건 약간 착각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즐겁다, 도파민 하면 우리가 즐겁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단어하고 뇌에서 일어나는 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즐겁다고 하는 건 약간 착각인가요? 우리는 그냥 강화 학습을 통해서 자꾸 그냥 이걸 하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즐겁다라는 느낌은 아니다. 네, 정확하게 그 느낌은 아니고 굳이 분류한다면 약간 흥분 상태, 편한 흥분 상태.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즐거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오이드 계열, 도파민이 일단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다음 둘째, 과학자들은 주관에는 관심이 없다. 예. 그러나 과학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주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그 즐거움이 도파민하고 관련된 건 어쨌거나 또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송 박사님은 아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출근하기 싫고 좀 더 자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일어나서 양치질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하고 일어나는 거지. 야, 내가 이거 다 채우면 또 5년 개근하는 건데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채워야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의 요령이. 네, 그렇죠. 아침에 산뜻하게 화장하고 가면 기분 더 좋을 거야. 짧은 시간. 짧은 행동에 대한 보상. 네, 짧은 행동에 대한. 그렇게. 그거를 그리고 자주. 네. 그렇게 해야 강화 학습이 된다. 강학습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떤 보상 그 기대 예측은 내가 막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냥 내 뇌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걸 딱 저 맛집은 왠지 맛있을 것 같아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표도 내가 의도할 수가 있습니까? 의도한 것보다 예를 들면 나는 양치질을 꼭 해야지 라는 건 내가 설정한 목표지 뇌가 만든 목표가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올해 네이처 리뷰즈 뉴로사이언스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서 논문 3개가 실렸어요. 그 의식을 두고 엄청나게 싸우는 내용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고 예.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주워들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의식은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이 환경에 자극이 되게 많은데 예. 그중에 몇 개를 걷어내고 내가 몇 포커스를 딱 해서 관심 없는 거는 걷어내는 거예요. 예. 의식은 요거를 좀 잘합니다. 그죠? 내가 어딘가에 예. 집중을 예. 하고 그렇죠,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도파민이 내가 들어오는 환경을 완전히 조절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디에 의식을 둘 것인가는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죠. 예. 그건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강화학습이 어디에 좀 더 포커스돼서 일어나게 할 것인가도. 물론 여기는 이제 그러면 내가 의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가는 자유의지 논쟁이 들어가고 논쟁이 들어가면 또 힘들어져서 예, 힘들긴.
어쨌든 약간의 인위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의식을 조절함으로써 의식이 어디에 집중할 까 지금 달리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의식을 자꾸 달리기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저의 의지를 믿지 않고 제 예. 주변에 달리기랑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놔요. 예. 그러면 내가 본의 아니게 의식을 집중하지 않아도 들어올 자꾸 거 아니에요. 보이죠. 네. 예. 그 마치 광고 같은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안 보더라도 보게 되니까 예, 효과가 예.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부시잖아요. 아 그렇게 그냥 네. 흩어져 놓는 거. 네, 네. 그래서 어. 그 휴대폰에 여자친구 사진 넣고 음. 뭐 자꾸 뭐 기념일날 뭐 이렇게 사고 그런 거 자꾸 하는 사람이라는 게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진짜 찐 사랑에 빠지잖아.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뭐꼭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이제 선물 사주고 갖다 주고 뭐 이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특히 이제 뭔 강화학습이야? 남산에 올라가서 자물쇠 사다 놓고 자물쇠 서로 잠그고 뭐 누구 러브 이렇게 써놓고 하면 남산 올라가면 저 네, 자물쇠 네. 수천 개 있거든요. 예.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는 강화학습이다. 뭔가 그게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 강화를 해야지 강화를.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 약해졌다는 뜻이지. 예. 주변에 아. 그건 효과를 뭐 뭔지 알겠어요. 저도 도파민. 달리러 도파민. 나가기 너무 싫어서 아. 각종 뭐 양말에 러닝화에 러닝복에 이런 거 자꾸 사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입어보고 뛰어볼까 뭐 이렇게. 뭐 그럼 그럴 수 있겠네. 도파민 약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도파민을 약으로 먹는 것도 있어요? L도파가 말씀드린 게 있죠. 어. 도파민 전구체라고 해서 도파민이 되기 전에 이제 물질인데 예. 그걸 먹어주면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럼 이미 있고 그 약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파킨슨으로? 그거를 약간 미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수험생이 먹으면 왠지 오늘 공부를 하고 싶네. 뭐 그런 건 안 됩니까? 뭔가 강화학습,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대한 강화학습. 그걸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약간 상승한 동기로 길 가다 본 쇼츠에 빠져들거나 아, 뭐 그렇죠. 다른 거에 그러니까 뭐에 중독될지는 모른다. 뭘 어디로 그렇지. 발현될지 예, 모르니까. 그렇지. 그거는 진짜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뭐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기 전에는 저는 제가 도파민이 그러니까 저처럼 그 위험 선호적인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해서 강한 도파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걸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 도파민의 양은 일정하게 잘 나오더라도 한쪽 도파민이 많은 거야. 뭘 할 때마다 강하게 도파민이 분출되니까 그냥 그걸 계속 네. 즐기는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시킹은 낮은 도파민이 아니라 높은 도파민하고 오히려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많이 나오는 그렇죠. 도파민 때문에 박사님 하나 뭐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도박에 내가 중독이 됐어도 웬만한 도박은 시큰둥해. 몇 번 한 10번 했더니 이 도박은 별로야. 그래 점점 세진다니까요. 더 센 그건 왜 그렇어? 그것도 도파민에 내가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정도 도파민으로는 이제 만족이 안 돼.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시큰둥함도 감정이죠. 예. 감정하고 도파민하고는 질적 아니다. 연결이 아니다. 네, 예. 네. 그걸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 도박을 자꾸 하다 보면은 예. 이제 도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리월드랑 손해랑 그 분포가 이제 예. 신경세포에 학습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측 오류가 별로 안 클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학습도 많이 안 일어나고 예측 오류가 점점 내가 높아지니까 이거 예측 오류가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니까. 예. 아. 학습 그래서- 웬만큼 일어날 만큼 다 일어났고 뭐.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되는 네. 거군요. 새로운 자극이 네. 필요해서. 네. 새로운 걸 볼 때도 또 도파민이 좀 반응이 되면 거기에 좀 잘 반응하는 사람들. 야, 그럼 인류는 도파민이 없었으면 새로운 개발이나 자극이나 이런 게 없었겠네요. 도파민이 있으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걸 하게 되는 거네요. 인류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엘레강스 같은 예쁜 꼬마 선충 같은 조그만 선충들, 예. 초파리, 뭐 새들, 노래 새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파민이라든가 강화학습의 도파민이 강화학습과 동기부여에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자꾸 그쪽으로 하겠죠. 뭔가 자꾸
그게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네. 그래서 심지어 초파리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화적으로 굉장히 보존돼 있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할 때 도파민이 나옴으로써 그게 강화되도록 몸에서 프로그래밍 된 겁니까 혹시? 아니면 반대일까? 예를 들면 운동이 좀 필요한 사람은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면 이게 저절로 균형을 맞을 텐데 현실을 보면 반대인 것 같단 말이지. 운동이 필요한 사람은 더 안 하려고 그러고 필요 없는데 계속 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그게 매직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살아가려면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 내가 운동이 됐든 먹는 게 됐든 뭔가 필요한 걸 하면서 예.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근데 그게 뭔지는 뭘 해야 내 필요한 걸 채울 수 있을지 갓 태어난 아기들이나 모르죠. 동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필요에 맞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온 세상의 자극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그걸로 가. 예상보다 좋은 거면은 그 도파민이라는 신호로 나오고. 통일돼서 나올 수 있게 해준 거. 그렇죠. 그게 매직인 것 같아요. 아. 예상보다 좋은 거면 그 왜 꼭 예상보다 좋아야 돼? 예상에 미트하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상하고 미트했어. 밑에 있으면 그 행동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 네. 뭔가 좀 더 얻으려면 네. 예상보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도파민이라는 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군요. 뭔가. 그런데 좋다는 건 항상 예상보다 좋은 거지. 어. 그건 같은 얘기지 어찌 보면. 작년하고 월급이 똑같으면 재미없지. 예상보다라고 하는 건 항상 같은 거지. 예상보다 좋다는 좀 더 좋아야 되는 좋다는 거. 건 예상보다 좋다는 뜻이지 항상. 그러네. 나쁘다는 건 예상보다 나쁘다는 뜻이고. 그러네. 그러니 동의어니까 굳이 그거는 밑줄 칠 필요까지는 없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그런 거다. 뭔가 되게 중요한 주제 같네요. 근데 오늘 뭔지는 다 이제 이해가 돼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다 이해가 됐는데 오늘 배운 이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짧은 이런 걸 목표로 배울 세워라. 때 뭐 비타민 D는 이런 작용을 해. 비타민들을 이럴 때는 먹어야 되겠구나. 먹자. 그러니까 뭔가 삶이 달라지는 뭔가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이런 걸로 뭘 개발하고 인생을 있어? 지루하게만 사는 안 대표는 어떻게 해야만 약간 2%처럼 좀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는지. 또 반대로 너무 다이나믹해서 걱정인 2%는 어떻게 하면 이런 쪽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그걸 좀 알아야 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알 텐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송 박사님은 혹시 여기에 전문가니까 무슨 생활의 지혜 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뭐 첫 번째는 동기부여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는 다 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충동이랑 뭐 추진력 이런 거 다르게 생각하고 뭐 숙련, 뭐 새로움의 추구 혹은 위험 추구 이런 거 다 별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도파민 회로에서 보면 위험 추구나 뭐 새로움 추구나 똑같은 거구나. 충동이나 추진력이나 그냥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단어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장 뭘 하겠어라고 하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어들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내 세계관을 바꿔줄 만한 어떤 구조물들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저 남자는 나 진짜 추진력이 있고 박력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저 남자는 분명히 되게 충동적일 거야. 조심해야 돼. 나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네, 단어. 그게 이제 같은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런 거지. 네, 같은 같은 원동력이죠. 원동력이는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놈아 넌 이렇게 인생 있게 해서 충동적이니? 어. 라고만 야단칠 게 아니라 얘가 나중에는 되게 추진력이 있겠구나.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지.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근거가 명확하면은 추진력 있다고 할 거고, 네, 내가 봤을 때 근거가 부족하면 충동이라고 표현할 거고. 자기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라고 하지 말고 참 사람이 신중하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같은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네. 네. 도파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실제로 나타나니까. 나타나니까 그렇구나. 네. 도파민이란 물질은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단어의 의미 사회적인 거랑 볼 때랑 신경과학적인 걸 보고 나서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비춰볼 때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넓어지네. 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그걸 어떻게 교정하고 바꿀 건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 되어버린 건데 그게 어떤 식의 형태와 행동 양식으로 나타날지는 그 맥락을 세트로 이해를 하면 좋다. 야, 이야, 그거 희한하네. 그거 살짝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네.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정신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경우는 어린애들 너무 정신 없어. 저는 살짝만 자꾸 바꿔주면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어, 물건을 살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든가 아니면 빌려서 써보든가 뭐 그런 쪽으로 결정하면 오히려 좋겠네요. 얘는 이거를 제값 주고 돈 주고 사도 한 달 만에 실증낼 가능성이 높으니 나는 뭔가 필요하면 빌려서 써보거나 아니면 야 어차피 너 실증 날 거니까 당근에서 싸게 사 네.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맞아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 그게 좋다 오히려. 네. 저는 하던 거 하는 스타일이라서 의도적으로 탐험을 해요. 작게 네, 음식점 가서 처음 보는 메뉴를 일부러 한번 고른다던가, 물어보고. 네, 일부러 한 되게 번씩. 두근두근하시겠어요? 도파민이 한번 나와보라고. 이런 경우에 도파민이 한번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거구나. 그거 의도적으로. 좋네요. 그거 좋네요. 그렇지. 네. 약간 보완하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있으니까 미리 좀 대비도 하고. 네, 요거는 그리고 도파민 아니고 이제 뇌과학에서 알려진 건데 사람한테는 아직 좀 불명확하지만 쥐나 다른 동물들한테서는 안 해보던 경험을 하면은 성인이 된 후에도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네. 그래서 송 박사님 같은 스타일은 어디서 다른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가봐야 되겠네. 웬만하면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네. 나 진짜 되게 싫은데 이거는 나의 체질상 상황 이런 걸 뿐일 테니까 진짜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싫지만 않으면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기존 성향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예. 저 같으면 목록 만들고 중요도 해서 웨이티드 썸 해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살아있어요. 이 상황에서 야, 요 답변 진짜 인상적이었다. 야. 네. 아, 그렇게 역시. 하고 이제 옆에다가 저의 성향을 해서 바이어스를 보정치 이렇게 해서 해서 이직할지 말지 결정한다. 알겠습니다. 야, 저렇게 사시는구나. 카이스트 박사님은. 그리고 이 프로 같은 성향인 경우에는 회사 옮기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웬만하면 참아야지. 맞지? 웬만하면 참아야지. 무조건 3번은 참는다. 그렇지. 웬만하면 가히 참는다. 잡아놓고 그렇게 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도파민 얘기. 야, 그렇게 응용하면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새로운 걸 재밌게 배웠는데 네. 그래서 내 주변에 뭔가 이제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저 사람 뇌에서 도파민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된 거겠거니 뭐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도파민을 미워하자. 또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됐네요. 잘 배웠습니다. 송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잘 네,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네.